안녕하십니까.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데 43번째로 만약 일어나는데 현실이 된다면 어떨 것인가, 그 미래를 보자 이거죠. 이게 지금 다들 만약 그러는데 이게 현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서울대 교수는, 조혁대 교수는 정해진 미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출생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다. 해결 대안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정부에서나 개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상민 연구원은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데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남녀가 2세대가 지나가면서 12명으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0.5%일 경우에. 이 심각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심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기 결혼이라든지 결혼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인구 감소, 저성장, 빈곤, 고령화 이런 것들을 풀려나간다 이거죠.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풀리기 때문에 이 43번을 제가 넣은 것입니다. 자, 한국 한 명 자녀 양육비가 경제 부담, 한 명 때문에 경제 부담이 58%다 이거죠. 한 명 때문에. 그러면 2명이면 2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여하간 자녀 때문에 소득 문제 연루하고 개인 삶에도 35%나 자녀 때문에 연루한다 이거예요. 물론 다 그렇죠. 그러나 과소한 주거비, 약간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 비용이 한 60%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많으니 하나 낳기도 힘들다. 둘, 셋 낳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 사회와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애를 안 낳는다. 이게 배부른 소리인데요. 옛날에는 더 가난했을 때도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남성에게는 좀 틀어나고, 인구 정책 연구가 이상민 씨는 이런 부분이 가난이 대물림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이 높다 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에게 빈곤을 물려주시지 않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만은 약간 이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거죠. 이런 문제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이 국민운동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5명의 절반이니까 12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1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12명으로 줄어드는 기적 같은 거죠. 사실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에요. 남자도 100명 있잖아요. 200명이 한 세대 안에, 한 세대 반 만에 1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이렇게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사실은 유럽의 흑사병이 있을 때의 인구 감소 속도와 비슷할 정도다라고 해서 흑사병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5일 경우에, 지금 0.77이지만 그 경우에 여성 100명이 한 세대 만에 0.5, 평생에 0.5명을 남기게 되면은 몇 명을 낳게 되는 거죠? 50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50명이 아니면 몇 명이 낳을까요? 이 합계 출산율은요? 25명을 생각하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50명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25명입니다. 25명에서 0.5면은 12명이 나오는 거죠. 12명을 쓰니까. 100명에서 12명, 13명으로 한 세대 반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 100명이 아니라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이죠. 200명에서 12명으로 두 세대만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자, 그래서 아까 표를 다시 보면은 여성 100명이 남자, 여자 해서 50명을 낳는 것이다 이겁니다. 경제모를 하는 것이. 그러면 여자가 나니까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12명이 난다. 근데 결국은 남녀이기 때문에 남녀에서 200명이 한 세대 반 만에 12명이 된다.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그냥 병으로 몇 명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도 이보다 높은 숫자다. 전쟁 때도 별로 많이 적게 나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전입을 보면은 직업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교육, 주택, 그 다음에 가족이나 자연환경은 아니다 이겁니다. 직업, 교육, 주택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JTBC에서. 그래서
20년간 지자체가 151곳 소멸된다 하고 지금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151명 소멸되는 동안에 인구 감소하고 저성장, 빈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 감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미 망가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발전해가 많아져 갈 때는 좀 모르는데요. 팍 줄어들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5km 정도이고 일본이 38만째 5km 정도이니 단순 비교로도 대략 3.8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밤 사진을 보면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들어온 곳, 즉 사람이 사는 곳의 면적은 생각만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실제로 일본의 평야화 도시는 조국 벨트처럼 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고베, 오사카,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까지 일본 8대 도시 중에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를 제외한 7개 도시가 이 벨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북위 36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큐슈 역시 후쿠오카는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 인구의 80% 정도가 북위 33.5도에서 북위 36도 안에 좁은 땅에 몰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머지 땅이 거의 산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일본의 도시화율은 2021년 기준 무려 91.87%입니다. 비슷하게 시골 텅텅 비었다는 한국이 81.41%입니다. 한국보다 도시 집중이 더 심하다는 건데 이것은 애초에 산지가 많은 일본의 특성이 반영이 될 거입니다. 게다가 동해안 인접한 일본 북쪽지대는 산도 많고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시가 발달하기 어려워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땅의 굶주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확실히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 산다 이겁니다. 한국도 이제 앞으로 이 소멸 도시가 소멸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기는 안 살고 소멸이 안 되는 지역만 더 많이 살게 된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아진 만큼 학교나 모든 산업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중앙조직의 개편과 모든 산업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도록 100조를 부어도 출생하는 역대 최저로 들어갈 것이다. 돈만 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 덮친 저출산 재앙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국가 경영자가 누구였길래 어떻게 경영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거고요. 1983년도에 2명 평균 출산율이 2명이 있고 77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1990년도에는 65만, 49만 이렇게 점점 적어져 가고 있고 1996년도부터 산하 제한했어요. 인구가 많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제 아마 누군가는 제한했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무시한 것이겠죠. 2004년도에 인구 정책부라는 것이 진명 처음으로 기구가 생겼답니다.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구를 내려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다 했고 정권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서 서울 중심으로 모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모이는 인구 구조로 되어갔다 이겁니다.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열어 저출산 현상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향후 주기적으로 만나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길 복지부 1차관은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별로 연구도 하고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100명, 10,000명이 모여서 얘기해봐도 형 비슷한 얘기로 끝난다 이겁니다. 어떤 해결 대안을 집약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심층토의를 해서 무슨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릴레이 대화를 시작해갖고 무슨 방안이 나올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존립이 심각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물론 다들 생각이 깊고 뜻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까지는 전부 안 된다만 나오고 있어요. 모든 유튜브나 모든 그 자료를 보면요. 근데 나도 이제 질렸어요. 바나마나 다 안 된다는 것만 나오니까 이거 내가 봐서 뭐하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요. 지금 한 300개 받아보니까 2017년도에 40만 명이 났는데 그때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상당히 이제 구조 조정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고 대책 위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감히 누가 어떻게 이 무의미한 대안을 말로 해갖고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어떤 대안이 없으면은 결국
방법이 없이 정해진 비로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요. 이 조경태 교수가 말한 대로 이것이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인데 지하철이 폐선된다. 뭐 서울 쪽은 이제 인구가 있으니까지만 지방 같은 데는 시설만 엄청나게 돈 들여놓고 사실상 맨수도 않고 폐선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로 6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허리 휘고 그래서 해외로 많이 도망간다. 해외로. 그렇게 잡아서 못 잡아서 도망가는 거지. 지금도 해외 가 사는 사람 많아요. 초등학교 12만 명으로 한 반에 6명. 이런 식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될 거라고 그러지. 10대 사이 남성 절반, 여성은 3명 중 1명 가까이가 미혼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여건과 인식 변화로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제 인구의 날을 맞아서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 이승우 기자가 전해.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50년 전보다 35%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혼이 줄면서 2020년을 기준으로 25살에서 49살 사이 남성 가운데 47%가 미혼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은 33%,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미혼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30대 초반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혼인에 대한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중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2.9%였습니다.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가 2.2%로 늘어났습니다. 육아보다 자, 29세에서 49세, 25, 49세는 이건 가임기죠. 이때 아이를 낳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결혼이 18살부터 막 하는데,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20살부터 시작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32세가 평균 결혼이니까, 그때 남성의 미혼이 절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결혼을 못하고 안 하는가. 한동훈 전 장관은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시 인구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주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인구학자가 말한 것처럼 한국에 없어지는 미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6년간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안 되는 거다 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돼야지라는 말이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현실이 된다는 미래가 저출산이 불가피하는 개인들, 인구 감소의 과정으로 현실이 된다면 모든 기후가 축소되거든요. 사실상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 갑니다. 직업이 없다가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면 이게 많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구 대책이 없는 현실은 과거 15년 진행대로 수도권 유입은 감소가되고 지방은 섬유율 계속 달아지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지금 해봤다 이거지. 15년간 돈을 많이 들여갖고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축소 조정되고 유지는 되지만 국가 계획은 정해진 미래로 정부나 국회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아무도 이런 일을 연구 안 해요. 안 되는 건데 뭐. 지금 다 해보니까 안 된다고 다 평가가 나왔는데 뭐. 해결대안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보고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축소된 사회와 각종 조직이 20에서 40% 축소된다고 어떨 것이냐 이거죠. 국가는 현재의 예고대로 국빈은 또 고령화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혜롭게 재정을 쓰고 공무원 각종 공직자들 계산을 좀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출생아 비용으로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다 돈 쓰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 이런 전문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200명이 12명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줄어든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개발적으로 말하고요. 이제 그 대안으로 제가 이제 50가지를 제가 제안했는데 이걸 전부 유튜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걸 50가지를 제안하는 것은 중복도 있지만 전부 대안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5년간 가상 자녀수를
매년 79만 명을 할 것이냐, 또 84만 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놓고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년에 129조를 들어가고 43만 명을 낳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초기 결혼 운동, 이혼에 대한 대안, 혼외 자녀,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라지는 한국의 인구 해결 대안을 이 현실로 된다 하는 여러 분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분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해 갈 수 있다. 성장을 안 하더라도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